안녕하세요. 모빈치 한미로 원장입니다. 오늘은 평소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질문하시는 주제, 바로 탈모 방지제의 카피약과 오리지널 약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민한 주제일 수 있고 명확한 결론이 나와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생각이며,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영상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리지널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그리고 카피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측으로부터 그 어떤 후원도 제공받지 않았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제가 말한다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도 않겠지만 말이죠.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내 제약협회에서 카피약이란 말 대신 제네릭이라는 단어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턴 제네릭 약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유독 탈모 방지제의 경우에 이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보험약인 탈모 방지제의 경우는 오랜 기간 먹어야 하고 약값 또한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제네릭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또 다른 분야가 바로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이 약 또한 탈모 치료제 부작용 때문에 가끔씩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약물 모두 탈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좀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둘의 비교에 앞서 우선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물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리지널은 말 그대로 원조죠. 대표적으로 피나스테리드 성분으로는 MSD의 프로페시아, 두타스테리드 성분으로는 GSK의 아보다트가 있습니다. 워낙 대명사화 되어 있다 보니까 피나스테리드를 그냥 프로페시아로 부르는 경우도 많죠. 그럼 한번 대표적인 제네릭 약물의 종류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약들은 그나마 국내에서 판매가 많이 되는 매출 규모 상위 제약사에서 출시한 제네릭 약들이며, 이 약들 외에도 대략 프로페시아의 경우에는 40개, 아보다트의 경우에도 43개 정도의 제네릭 약품이 존재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제약회사가 대략 60여 개 정도니까 그 개수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GSK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제약사임에도 이 아보다트 약물이 GSK 내에서 국내 매출 1, 2위를 다투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국내 탈모약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시겠죠? 말이 잠깐 샜는데요. 다시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신물질을 개발한 후 제형과 크기, 용량 등을 결정하여 긴 기간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각 정부로부터 출시를 승인받은 약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신약이라는 것이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탈모인들 보통 탈모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물질을 찾았다는 기사를 매년 마치 연례 행사처럼 듣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후보 물질이 최종 신약으로 정부의 승인이 나기까지 확률은 대략 10,000분의 1입니다. 만분의 따라서 안타깝지만 뉴스에서 본 물질이 약으로 나오려면 10,000분의 1의 확률을 뚫어야 하고, 뚫었다 하더라도 평균 임상 실험 기간 10년 정도가 걸리게 되며, 그 개발 및 실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평균 1조 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만큼 정부에서는 그 물질에 대한 특허 인정을 약 20년 정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특허 기간 안에 임상 실험 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내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다가는 특허를 뺏기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실험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오리지널 약을 보유한 제약사는 20년 정도의 특허 기간 중 실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10년 정도의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보다트를 예를 들면은요, 2003년 출시가 되었고 2009년에 탈모 승인이 났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 특허가 풀렸으므로 탈모용으로는 7년 정도 독점권을 가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특허가 만료되면 카피약, 즉 제네릭이라고 부르는 약물들의 출시가 가능해지는데요. 다른 제약사들은 이 약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다가 특허가 풀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이 제네릭 약들도 임상실험을 새로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적이고 전체적인 약값을 저렴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달가울 리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제네릭 약의 효능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그 유명한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 등장합니다. 생동성 알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대학병원에서 이 실험을 1박 2일 혹은 2박 3일로 진행하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봤고요. 제 친구들도 단기간에 상당히 큰 알바비를 벌 수 있다고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실험은 뭐냐면요. 복제약인 제네릭을 우리가 복용했을 때 약물의 약동학, 약력학 측면에서 기존 오리지널 약 대비 동등한 효과를 보이는지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오리지널 약 대비 80에서 125% 정도의 오차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어요. 아니, 같은 성분을 그대로 복제해서 만들었는데 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 약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파고들어보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성분의 약물이라 하더라도 그 크기, 제형, 그리고 첨가 물질 등에 따라서 흡수와 효과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요, 아보다트를 만든 GSK 측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왜 두타스테리드 출시 당시 이 아보다트를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연질 캡슐 모양으로 결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현재 출시된 부드러운 연질 capsule을 단단한 캡슐과 혹은 알약, 즉 정제와 비교했을 때 생체 이용률, 약물이 혈액 속에 들어오는 양인데요. 이 약물학적 특성을 비교했던 자료고요. 제형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인용한 이유는요. 두타스테리드의 경우에 연질 캡슐 제형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어떤 제형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도 약물의 특성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제약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조차도 제조 시기나 공장 환경에 따라서 약물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간질약과 같이 정말 미세한 차이에도 효과와 부작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제네릭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네릭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10여 년 전에는 국내 제약사들이 생동성 실험 조작 사건으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약가 인하가 목적이겠지만 생동성 실험에 대한 감시의 수준을 높여서 기준 미달인 약들은 퇴출시키거나 약값을 후려칠 예정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생동성 실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래도 오리지널 약 대비 80에서 125%의 유효 효과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도의 약물 오차가 탈모 방지제의 경우에 중요한 것인가? 이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ope. 자, 피나스테리드의 용량 대비 DHT 억제율 그래프입니다. 사실 1mg 근처에서는 그 억제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약은 아닙니다. 조금 더 먹거나 덜 먹어도 크게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5mg 피나스테리드인 프로스카를 4등분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죠. 5mg짜리 약을 4등분해서 매번 다른 용량으로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겁니다. 따라서 생동성 실험을 통과했다면 오차는 20% 내외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점이 약물 효과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탈모 치료제가 용량의 디테일함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약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처방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처방 견해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피나스테리드의 경우에 제네릭과 오리지널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타스테리드의 경우에는 따로 제네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약가인데요. 프로페시아는 비보험약입니다. 따라서 개당 1,800원 정도의 비싼 가격임에도 정부에서는 별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비싸든 말든 건강보험 재정과는 관계없으니까 너 알아서 하라 그거죠. 따라서 제네릭 약물과는 가격 차이가 큰 편입니다. 한 달 약값 기준으로 약국마다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오리지널은 한 5만원대 정도, 저렴한 제네릭의 경우에는 한 3만원대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Wow. 그러나 아보다트는요, 이 동일한 약품이 그대로 보험 분야에서 전립선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정 안정을 위해서 특허가 끝난 이후로 2016년,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오리지널 약의 약가 인하를 시행했고 현재 캡슐당 700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국 마진 포함한 한 달 약값이 대략 3만원 정도인데요. 제네릭과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때문에 제네릭의 장점이 크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인 프로페시아의 경우에 제네릭 중에서 그나마 규모가 국내 10위권 안에 드는 제약사의 약 중 가격이 저렴한 편인 것들과 오리지널인 프로페시아 중에서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며 두타스테리드의 아보다트 경우에는 굳이 제네릭을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철저히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대한 설명을 탈모약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약을 고르느냐 보다는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쩍 습해진 날씨에 이제는 정말 여름이 다가왔구나 싶은데요. 이 지치기 쉬운 날씨에 스트레스 없이 원하시는 일 다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모와 모발이식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로 고민 없는 그날까지 모빈씨TV는 여러분과 쭉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